제17호 태풍 타파가 지나가면서 남해안 양식장 일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 적조로 피해를 본 어민들이 많아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닝닝에 이어 보름 만에 태풍 타파가 전남 지역을 핥히면서 전남 농작물 피해 면적이 1,500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지도자로 추정되는 유골을 두고 진도군과 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유골이 진도에 연고가 있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유골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태풍 닝닝이 지나간 지 보름 만에 태풍 타파가 전남 지역에 큰 피해를 안기고 지나갔습니다. 특히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2m의 강풍이 몰아친 여수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보도에 이인수 기자입니다. 해안가가 스티로폼 파편과 목재 컨테이너 박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근 바다에서 떠밀려온 양식시설입니다. 초속 42m의 강풍이 몰아친 어제 오후 2시간 만에 멀쩡하던 양식장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돌산전 약품 산인데서 그냥 막 몽댕이 바람이 왔고 그냥 딱 2시간 동안 그래버리더라고. 엄청나게 그냥. 바다에 남아있는 양식장도 부서져 성한 것이 없습니다. 사료 냉장고와 컨테이너 박스까지 바닷물에 잠겼고 멀쩡해 보이는 양식장도 그물을 올려보지만 물고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뭐 찾을 수도 없고 현재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갖고 있는데 참 막막합니다, 저희들은. 보름 전 태풍 닝닝과 추석에 닥친 적조로 피해를 본 터에 이번에 또 17호 태풍까지 양식장을 덮쳐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걸 다 따지자면 뭐 몇 억 간다고 봐야죠. 어찌할 줄은 모르겠네. 여수시는 이번 태풍으로 30곳의 양식 가두리가 파손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피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2주 사이 2번의 태풍을 만나 농민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확철을 맞아 풍성해야 할 가을에 연이어 몰아친 태풍으로 농심이 타들어갑니다. 김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풍성해야 할 가을 들녘 곳곳에 황금 물결 대신 맥없이 쓰러진 벼들이 줄기를 드러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말라 있어야 할 논바닥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쓰러졌던 벼들은 미처 세울 새도 없이 물속에서 진갈색으로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기 태풍이 와버리니까 이렇게 나락이 썩죠. 수확기 아니면 이렇게 안 썩어요. 2주 전 태풍으로 쓰러진 벼만 7천여 헥타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선 링링의 강한 바람으로 벼가 쓰러진 데 이어 이번 태풍 타파의 많은 비로 벼농가의 피해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벼를 세워 말리기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이삭에서 싹이 나는 수발화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수 농가도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태풍이 또 온다는 소식에 수확을 서둘러 피해를 줄였지만 두 차례 태풍을 겪으며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일부 상처가 이렇게 태풍이 한 번씩 오면은 나무에서도 상처가 있고 그래서 품질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은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죠. 실제로. 이번 태풍 타파로 인한 전남 지역 농작물 피해는 현재까지 1,490여 헥타르.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데다 이번 주말 또 비 소식이 예고돼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세 개로 개별 발의된 농어민 수당 조례안을 병합 심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급 대상이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돼 있고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전남도가 발의한 내용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4월 말까지 전남에 등록된 농업 경영체 경영주 24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 등은 이 조례안이 농업인 일부만 혜택을 주는 데다 농업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A형 간염 발생이나 신고가 타 지역보다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목포시는 올해 A형 간염이 발생했거나 의심으로 신고된 환자는 37건으로 순천에 12건, 여수가 16건에 비해 배 이상 많았습니다.
한편 올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A형 간염은 139건에 달해 시민들의 젓갈류 섭취나 손 씻기 등 위생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20여 년 전 동학 농민운동을 이끈 한 무명 지도자의 유골이 일본에서 발견됐는데 이 유골의 주인공이 진도 출신 동학 지도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골은 지금 전북 전주에 안장돼 있는데요. 진도군이 유골 인도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 오래된 유골 하나가 발견됩니다. 유골에는 1906년 진도에서 효수된 한국 동학당 수계의 수구, 즉 진도에서 사형당한 동학 지도자라는 의미의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글씨와 함께 당시 기록을 볼 때 이 유골이 진도 출신 동학 지도자 박중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반개 우선이 생존해 계시고 그러면 현재 과학기술은 과학계 의견에 따르면 충분히 반개 우선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는 게. 이 유골은 1996년 국내로 돌아왔지만 당시 진도군에는 보관시설이 없어 전주역사박물관이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1년 진도군에 유골을 인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진도군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이후 2015년 이번에는 진도군이 지역 출신의 동학 지도자임을 근거로 유골 인도를 요청했지만 전주시가 동학농민운동 기념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진도군은 또 4년이 지난 올해 7월 이제서야 유골의 후손을 찾아 명예회복을 지켜주겠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유골 인도 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DNA 검사를 통해서 신원 확인과 후손 찾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역사의 한 축을 차지할 정도로 학계에 관심이 쏠리는 진도 동학농민운동. 하지만 진도군의 어설픈 행동으로 지역 동학농민 지도자의 유골이 20여 년간 방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10수년 넘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라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집회를 열어온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이 집회를 주도해온 활동가 다카하시 모코토 씨를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라며 매주 금요일 열리는 집회, 금요행동입니다. 지난 2007년 첫 집회 이후 벌써 12년째. 이 집회를 주도해온 다카하시 마코토 씨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多面的な手段を使って日本の植民地支配についての加害の事実を広く日本国民に広げていくと認識を広げていくということが今非常に大事だし 다카하시 대표가 강제징용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88년. 한국을 방문해 강제징용 당시 지진으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양심 있는 일본 내 인사들을 모았고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들의 활동이 힘이 됐습니다. 이 할머니를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 이렇게 하신 것이 저희로서는 참 부끄럽던 마음이 다 풀어주고. 다카하시 대표는 1945년 기준 한국인 징용인 수를 12,900여 명으로 기록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32년 전 사보도 공개했습니다.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징용이라는 걸 미쓰비시 스스로 인정하는 자료입니다. 최근에는 다카하시 대표 등의 길고 긴 투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도 제작됐습니다. 일본에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인류애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돕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남대학교가 교내 5.18 사적지를 연결하는 둘레길이 민주길을 조성합니다. 전남대는 5.18 사적 1호인 정문에서 시작해 박관현 열사 기념비와 윤상원 열사 흉상 등 교내 11곳의 기념 공간을 정비하고 5km 구간을 연결하는 민주길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7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민주길 공사는 5.18 40주년 기념일을 앞둔 내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KBS 목포방송국과 함께하는 2019 3일간의 야행 특집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은 인기 가수 중심의 축하쇼 형식이 아닌 2019 목포 문화재 야행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기획 제작한 것으로 공연 첫날인 20일에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와 연극 목포 정식이 경동성당 특별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또 마지막 날인 어제는 최백호, 웅산 등이 참여하는 재즈 콘서트 낭만 목포가 KBS 공개홀에서 펼쳐지면서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남을 방문 중인 중국 산시성 청소년 교류단 30여 명이 전남 지역 학생들과 공동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